트럼프발 쇼크라. 이대로면 최악 침체라. 수출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월별 대미 수출 정감률 추이입니다. 보시는 거 보면 2025년 4월 1일에서 20일까지 무려 14.3%나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4월에 24.2%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지금 최악이죠. 작년 1월에 27.2%가 늘어난 것에 비해도 최악이고요. 심지어 올 1월에 14%가 줄어들었는데 2월에도요 마이너스 1.4%입니다. 3월에도 마이너스 4.1%고요. 4월에는 더 심각했다는 뜻이에요. 괜찮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에게 치명타를 지금 안겨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편관세 10%는 지금 매기고 있잖아요. 상호관세는 25%까지 매긴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상황 심각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기본관세만 부과를 했는데도 대미 수출이 14.3%가 떨어졌다는 건 앞으로 상호관세를 더 매기면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충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대중 수출까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대중 수출은 지난 1월에 마이너스 14.1%에서 2월에는 마이너스 1.4%, 3월에는 마이너스 4.1%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마이너스 3.4%고요. 작년에는 2월에 마이너스 2.4% 이후로 대중 수출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만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만. 이게 결국은요. 트럼프의 관세가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부품이나 반제품 수출이 중국으로 많이 못 나간다는 뜻이. 많이 못 나가니까 대중 수출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과 미국이 우리 전체 수출의 40%를 넘게 차지합니다. 4월 1일에서 20일까지만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수출은 19.6%나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에 대한 수출은 18.3%입니다. 게다가 홍콩 수출도 3.3%거든요. 이것까지 감안을 하면 거의 말입니다. 45%에 육박합니다. 45%에 육박하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대부분 관세에 의해서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발 쇼크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게다가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은 0.2% 줄었잖아요.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9%나 됩니다. 비중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50%가 넘는 절반이 넘는 숫자가 결국 말입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면 최악의 침체로 간다는 이야기 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관세가 시장을 완전히 옥죄하니까 트럼프 관세는 우리도 옥죄고 중국도 옥죄고 베트남도 옥죄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빠져요. 대한민국의 수출은요 4월 달에 1일에서 20일까지 마이너스 5.2%까지 떨어졌어요. 수입은 더 떨어졌습니다. 수입은 11.8%나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역 수지가 1억 3,700만 달러 적자 정도라는 겁니다. 그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무역수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수출이 완전히 꼬꾸라진다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뜻입니다. 뭐냐고요? 지금 수출이 말입니다. 2025년 들어서 1월에 10.3% 줄어들었잖아요. 2월에도는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1.0%. 3월에도 3.1% 늘어났는데 4월에는 5.2%까지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세부 항목별로 보면 사실은 충격이에요. 작년 4월만 하더라도 13.8%가 성장을 했고 2022년 4월에도 12.6%가 성장을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5.2%가 되니까 시장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외에 초토화입니다. 반도체 외에. 자동차도 6.5% 줄어들었고요. 철강도 8.7% 줄어들었고요. 석유 제품도 22%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1.7%, 심지어 선박도 9.1%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밀기기도 5.9%, 컴퓨터나 컴퓨터 주변 기기는 23.3%가 줄었고요. 가전은요 29.9%가 줄었습니다. 진짜 최악이죠. 반도체 빼고는 초토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대로면 여러분 반도체에 희망을 거는 것 외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최악의 수순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수입이 많이 줄어서 실제로 무역 적자는 조금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입도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예측을 해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수입이 이렇게 줄은 데는 원유 29.5%가 줄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줄은 거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장에서는요. 가격도 떨어졌고 공장도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면 기계류의 수입이 많이 느는 게 정상인데 기계류의 수입이 오히려 2.5%가 줄은 것을 보면 결국 말입니다. 공장도 덜 돌아가기 때문에 원유의 수입량도 적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고 다행인 것은요. 수입에서도 정밀기기가 2.9% 늘었다는 것. 반도체 제조 장비가 9.8% 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입에서 약간은 말입니다.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요소도 있다는 이야기죠. 기계류가 마이너스 2.5%지만 정밀기기는 2.9% 플러스니까요. 그나마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나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원유의 가격이 떨어지고 가스의 가격이 떨어지고 석탄의 가격이 떨어져서 이게 수입이 줄기는 줄었지만 앞으로 공장 가동이 덜 되기 때문에 준 탓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시장 전체의 예측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4월에 일반적으로 이때쯤 되면 무역수지가 흑자를 이루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물론 4월 말까지 가면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봐서는 무역수지가 1억 3,700만 달러 적자라는 것 이게 약간은 두렵습니다. 이게 1월 달에 17억 9,800만 달러의 적자가 난 적이 있잖아요. 4월 달까지 또다시 적자가 난다면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려워진다는 확실한 신호탄이 되는 데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 관세가 이제 기본 관세만 매겼는데 여기에 상호 관세까지 작동을 하면 우리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치 2022년 477억 8천만 달러가 적자가 났던 것처럼 2023년 99억 7천만 달러가 적자가 났던 것처럼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요 2025년에 적어도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트럼프 관세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 적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게다가 이대로면 최악의 침체란 말까지 나오잖아요. 왜? 안 그래도 내수가 어려운데 수출까지 나빠지니까 최악의 침체란 말이 나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경제는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돈을 풀 거예요. 많이 풀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하나 사실 그때뿐일 거라고 예측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부가 푼 돈만 쓰고 추가로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죠. 그만큼 나라가 두 쪽이 나서 서로가 어르렁거리는데 누가 돈을 쓰겠냐는 겁니다. 결국 내수는 앞으로도 어려워지는 거고 수출이 좋아져야 우리 경제가 좋아질 텐데 트럼프 관세는 수출마저 막아버리니까 이대로면 최악의 침체가 터진다는 이야기,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지표에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행은요 1.2% 대한민국이 성장을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1.5%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까지 내렸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안타깝죠. 1.2%라는 숫자는 역대급입니다. 역대 6번째, 5번째 이럽니다. 2023년에 1.4% 성장한 거 있죠. 그리고 2025년에 1.2% 성장한다고 하면 역대로 보면 5번째죠. 1956년에 0.6% 성장한 것, 오일 쇼크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IMF 때, 코로나 위기 때 그 이후로 올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칫 잘못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지금 심각하고요. 일부 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미 대한민국은 저성장에서 이제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2022년 3분기부터 저성장이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장기 저성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성장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발끝이 땅에 안 닿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가라앉는 힘이 빠지면 가라앉습니다. 늪에 빠져서 힘이 빠지면 가라앉아요. 그게 침체거든요. 지금 침체의 기운이 서서히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 다음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진짜로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찍어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경제는요. 제가 봐서는 심각한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걱정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 좋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